안녕하세요.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진입니다. 네, 저는 주로 환경촉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기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처리를 위한 이제 고성능 금속 원자 촉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저희의 이제 인류의 현실의 문제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이제 심각한 이제 자연재해나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 연평균 온도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겨울이나 봄철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CO2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그 다음에 CO나 낙스로 대표되는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스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이제 불균일계 환경촉매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균일계 촉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이런 모노리스 타입, 또 이런 펠렛 타입 또는 이제 파우더 타입의 형태로서 이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표면적이 넓은 서포트 위에 활성 물질인 금속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촉매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 촉매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처리해서 이제 탄소 중립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이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해서 깨끗한 공기질이라는 이 미션 또한 달성할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환경 촉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속 활성 물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속이 보통 백금이나 팔라듐, 로듐과 같은 귀금속 물질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귀금속 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이 귀금속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나노 입자가 한 200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노 입자는 여전히 이 내부에 갇혀있는 금속 원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불균일계 촉매 반응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만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것들은 사용이 되지만 내부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낭비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한 2010년대부터 이 싱글애톰 촉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싱글애톰 촉매는 모든 금속 원자가 하나씩 떨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금속 원자가 표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싱글애톰도 완벽한 촉매는 아니라서 일부 촉매 반응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내구성이 보통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애톰 촉매의 한계를 극복한 촉매로서 싱글애톰에서 모든 금속 원자가 표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오면서 이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적절히 제어해서 파괴 반응에 대해서 최대의 성능을 갖는 그런 신개념 촉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촉매 구조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서포트 1로서 알루미나를 사용했고요. 이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일반적으로 열화학 촉매 반응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알루미나 서포트 위에 세리아를 이렇게 담지를 하였고요. 이 세리아는 보통 이제 촉매 반응에서 활성이 굉장히 우수한 서포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리아를 이 위에 얹어서 이중구조 지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금속 원자 촉매를 도입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갖는 계층형 촉매를 개발을 하였고요. 이 개발된 촉매를 이제 저는 온실가스 처리나 대기오염 정화 반응에 적용을 해서 우수한 촉매 활성과 내구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제어했다고 했는데, 이 원자 구조를 어떻게 제어하냐면 이제 크게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점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싱글애톰 구조와 몇 개의 원자가 뭉쳐서 존재하는 앙상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각각 촉매가 더 잘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싱글애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대기오염 물질인 CO나 낙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앙상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화수소를 처리하는 것들이나 이런 크래킹 반응 이런 것들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개의 원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탄소-탄소 결합이 있는 분자를 쪼갤 때 이제 반응이 보다 용이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타겟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촉매 구조를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촉매 구조를 제어하는 전략으로서 선택한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모든 금속 원자가 표면에 드러나도록 100% 분산도를 갖기 위해서는 서포트를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앞서 간략히 소개해 드린 대로 이 알루미나의 세리아를 얻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그 이유가 알루미나에는 이 알루미늄 펜타사이트라는 강력한 고정자리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세리아를 도입하게 되면 이 세리아가 일반적인 세리아랑은 굉장히 다른 세리움 3 플러스가 많은 형태의 디펙티브한 형태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티피컬한 세리아는 도메인 사이즈가 한 수십 나노에 이르고, 앞서 말씀드린 디펙트 사이트인 이 세리움 3 플러스가 굉장히 적지만, 제가 개발한 디펙티브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리아의 도메인 사이즈가 한 5나노 수준으로 줄어들고, 디펙트 사이트인 세리움 3 플러스가 50%를 넘는 정도의 굉장히 이제 결함자리가 많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함자리가 역할을 하는 것은 금속 원자와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다 금속 원자를 고분산으로 넓혀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열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속 원자를 담지할 때 담지하는 속도를 이제 조절했는데요. 천천히 담지하게 되면 금속이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원자가 뭉쳐진 앙상블 구조로, 굉장히 빠르게 고온에서 담지하게 되면 단일 원자 형태로 합성된다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금속을 담지할 때 40도부터 90도까지 온도를 바꿔가면서 촉매를 합성해서 특성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40PT와 80PT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촉매는 100% 분산도를 갖기 때문에 원자 촉매 형태이지만, 40PT의 경우 약 2083 웨이브 넘버에서 앙상블 자리에 흡착된 CO 피크만 관찰된 반면, 80PT의 경우 2100이 넘는 영역에서 싱글 애톰에만 흡착되어 있는 CO 특성 피크가 오직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100% 분산도를 갖더라도 확연히 다른 배열 구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향성은 팔라듐이나 로듐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저온에서 임프레그네이션 한 경우에는 앙상블의 특징이, 반면 고온에서 임프레그네이션 한 경우에는 싱글 애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엑삭스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대위결합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걸 했는데요. 보시면 40PT의 경우 이 PT-PT의 인터랙션이 존재하는 피크가 관찰이 되었지만, 80PT는 이 피크가 거의 잘 보이지 않았고요. 실제로 피팅을 해봤을 때 40PT의 경우 약 2.6의 코디네이션을 갖는 PT-PT, 즉 플래티늄 옆에 약 2.6개의 PT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80PT의 경우 주변에 PT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온에서 합성한 샘플을 앙상블 촉매로, 그 다음에 고온에서 합성한 촉매를 싱글 애톰 촉매로 각각 배열 구조가 제어된 촉매로 규명을 하고 추후 이제 연구들을 더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앙상블 촉매 구조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보시면 이제 알루미나에 이 세리아 아일랜드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세리아의 레티스 스페이싱과는 조금 다른 이 표면에 플래티늄 앙상블 촉매가 보시는 것처럼 잘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역시 팔라듐이나 이제 로듐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싱글 애톰 구조도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싱글 애톰은 세리아 위에 있을 때는 이게 규명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귀금속 물질과 세륨이 이제 콘트라스트 차이가 굉장히 적어서 세리아 표면에 하나씩 떨어져서 존재하는 귀금속들을 특정짓는 것이 사실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뭉쳐있는 앙상블 자리도 없고 또 크게 뭉쳐있는 나노 입자도 없어서 싱글 애톰으로 됐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된 촉매를 가지고 이제 촉매 반응을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은 이제 삼원 촉매 반응이라 그래서 CO와 하이드로카본, 낙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대표적인 이제 개솔린 엔진의 배기가스 정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싱글 애톰의 경우 하이드로카본 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고, 또한 CO와 NO를 제거하는 것도 150도가 넘어야지만 반응이 진행되는 낮은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이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앙상블 자리를 필요로 하는데, 싱글 애톰은 이것들을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이것들이 액티브 사이트를 막아버리면서 CO와 NO에 대한 성능까지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앙상블 촉매는 전혀 다른 촉매 특성을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O, 프로필렌, NO가 모두 150도 이하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보통 제거되기 어려운 포화된 이 프로페인 또한 300도 이하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제 앙상블 촉매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100% 분산도를 가져서 모든 금속 원자가 반응에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앙상블 자리를 갖기 때문에 탄화수소 또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촉매는 이제 활성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중요해서 이 내구성 테스트도 역시 수행을 했는데요. 가혹 조건인 900도에서 24시간 수열 도화를 시킨 후에 촉매 반응을 해봤을 때도 제 앙상블 촉매들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촉매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420시간 동안 장기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도 촉매 성능이 거의 저하가 없었고요. 이러한 이제 좋은 내구성을 나타낸 이유를 생각해보면 디펙티브 세리아가 금속 앙상블 촉매를 굉장히 단단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금속 원자가 소결된다든지 하는 그런 디액티베이션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성능 또한 잘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자구조 제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전자구조 제어에 이제 인트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싱글애톰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이전에 나노 입자가 활발히 연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은 촉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뜨거운 상태입니다. 간단한 CO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싱글애톰이 더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이 있는 반면 나노 입자가 진짜 액티브 사이트다. 이렇게 싱글애톰에 흡착되어 있는 CO는 산화가 되지 않고 나노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CO만 산화되니까 나노 입자가 액티브 사이트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제 원인을 찾았는데요. 주로 이런 논문들이 나노 입자와 싱글애톰의 그 기하학적 구조에만 주로 관심을 갖지만 사실 촉매 활성에는 전자 구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구조를 이제 페어하게 맞춘 다음에 기하학적 구조를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자 구조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싱글애톰의 전자 구조를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특히 싱글애톰으로 갈수록 서피스 프리 에너지가 높아지는 즉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포트와 인터랙션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인터랙션 중에 금속 원자 내부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 금속 싱글애톰이 결국에는 산화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강제로 이제 환원 분위기에 노출시켜서 좀 메탈릭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터링 디액티베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시면 금속 원자가 다시 뉴트럴해지면서 얘네들이 다시 뭉쳐버리는 즉 싱글애톰에서 기대했던 그 100% 분산도가 무너지는 그리고 싱글애톰 구조 자체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구조 제어가 사실 이 싱글애톰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제 디펙티브 세리아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제 연구를 시도해 봤습니다. 디펙티브 세리아는 금속 원자를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는 기존의 서포트와는 확연히 다른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캘시네이션만 시킨 샘플부터 100도에서 600도까지 환원시킨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싱글애톰 구조가 언제까지 잘 안정하게 유지되는지 전자 구조는 효과적으로 제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싱글애톰 구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CO 드리프트를 측정해 봤을 때 500도 샘플까지는 싱글애톰에 의한 특성 피크만 이제 선택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반면 600도 샘플에서는 이제 입자들이 뭉치면서 나노 입자에 의한 추가 피크가 관찰이 되었고 그러한 경향성은 이제 디스펄전에서도 500도 샘플까지는 100% 분산도를 안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아서 500도 샘플까지는 싱글애톰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액세스 분석에서도 이제 캘시네이션 샘플부터 이제 200도 샘플까지는 이 PTO의 피크가 굉장히 크고 실제 피팅을 해봤을 때도 한 5 내지 6 정도의 그 값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300도에서 500도 샘플까지는 이 피크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서 이것들이 2 내지 3 정도의 코디네이션 값을 가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베이결합 환경이 같은 싱글애톰 안에서도 되게 다르다는 것인데 캘시네이션에서 200도 샘플은 베이결합 환경적으로 주변에 옥시전이 많이 차있는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라면 300도에서 500도 샘플은 상대적으로 언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싱글애톰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구조 제어를 보면은 제인스를 이제 측정해 봤을 때 이 화이트 라인 인텐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산화된 형태, 낮을수록 환원된 형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 캘시네이션에서 200도 샘플은 굉장히 높아서 얘네들은 산화된 형태의 싱글애톰이었지만
반면에 300도에서 500도 샘플은 현저히 낮은 화이트 라인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굉장히 환원된 메탈릭한 싱글애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XPS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대로 캘시네이션에서 200도 샘플은 이 메탈릭한 것의 비율이 16에서 한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300에서 500도 샘플은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환원된 형태였습니다. 즉 같은 싱글애톰 구조라 하더라도 굉장히 전자구조가 다르게 산화된 형태부터 환원된 형태까지 효과적으로 전자구조 제어를 할 수 있었고요. 이를 이제 촉매 반응에 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CO2 다음으로 온실가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메탄 반응에 적용을 해봤을 때 산화된 샘플은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인 반면 환원된 샘플은 굉장히 우수한 촉매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메탄 저감을 위해서는 환원된 형태의 싱글애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배기가스 처리인 CO나 낙스 처리 반응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이제 전자구조를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타겟 반응에 대해서 보다 이제 촉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요약해드리면 저는 다음과 같은 디펙티브 세리아의 금속 원자 촉매를 배열 구조와 전자 구조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온실가스랑 대기오염 물질 정화 반응에 이제 사용을 해서 우수한 촉매 성능과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이제 제가 학위 과정 중에 카이스트에서 이현주 교수님 지도 아래서 굉장히 이제 잘 수행한 연구로서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랑 동고동락을 같이 한 랩메이트들, 현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재료연구원 박사님과 이제 연구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유럽교수님 두 번째입니다. 좋은 발표랑 연구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싱글 아톰과 이제 나무 입자를 구분을 주셨는데 다시 이제 그 나무 입자와 그 싱글 아톰 어셈블을 구분을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구분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결국 싱글 아톰 어셈블을 시키면 어떻게 나무 입자랑 뭐가 다른지, 약간 얼로이 상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 아톰이 레이어로 깔린 게 어셈블 싱글 아톰인지, 그런 좀 구분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어셈블 싱글애톰이라고 말씀 주신 게 제가 아마 앙상블이라고 명명한 거를 말씀 주신 게 맞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앙상블이 이 싱글애톰과 나노입자의 중간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쉬운데요. 일단 싱글애톰과 앙상블은 100% 분산도를 갖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나노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 분산도를 이제 받지 않고 이제 내부에 갇혀 있는 금속 원자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앙상블 구조가 모노레이어로 깔려 있는지 아니면 진짜 딱 몇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밝혀낼 수 있고 그것까지 이제 좀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촉매 성능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좋은 토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질문이? 제가 궁금했던 것도 PT나 이런 비금속이 세리아의 디펙트 이 사이트 쪽에 이제 주로 위치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그냥 담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세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아닌 세리아 쪽에만 모이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정량적인 스터디가 되셨을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세리아와 알루미나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금속을 담지하다 보니까 알루미나 쪽에도 갈 수 있는 사실 염려가 충분히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거를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가 간다, 안 간다를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유출을 해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알루미나 쪽으로 갔다면은 엑셉스에서도 이제 비금속과 알루미늄 본드라는 것들이 보통 이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알루미나의 결국에는 플래티늄과 같은 비금속이 담지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펜타사이트에 선호적으로 담지가 되는데, 펜타사이트는 제가 NMR로 정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량을 하고 나서 제가 넣어준 세리아 양 대비 만약에 세리아 넣어준 양보다 펜타사이트가 여전히 많으면은 PT가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정량적으로 맞춰서 세리아 양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로는 대부분의 비금속이 세리아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정원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